오늘은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빵집이나 케이크 전문점에 가면 무조건 있다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예요. 케이크 만들기 어렵다는데 따라할 수 있을까요? 보라야, 나만 믿고 따라해봐. 어제 처음 베이킹을 시작한 사람도 전문가의 버금가는 완성도 높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려니까. 그런데 케이크를 만들기 전에 사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아이템이 있어야 해요. 현질해야 된다는 거지. 유화제, 1000ml 비커, 케이크 띠지, 이걸 전부 사야 해요. 내가 웬만하면 오븐 믹서기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 개는 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 한번 믿어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건 유화제예요. SP라고도 하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음식에 미연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하나면 제가가 쉬워져. 게임도 현질하면 쉬워지잖아요. 케이크 시트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로 많은데 초보자들은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갖고 있어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맛있게 만들기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내 컴퓨터가 300만원이 넘지만 게임만 하면 계속 지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내 실력이 쓰레기인 거야. 이 유화제는 네이버에 XP라고 검색하면 100g에 1,500원, 1kg에 5,870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유통기한도 엄청 길어. 우선 시작하기 전에 딸기와 블루베리를 사요. 레드와 블루 또는 그린 조합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것도 레드와 블루네. 이발소 베이커리 최쌤입니다. 그리고 1호짜리 작은 케이크를 만들려면 생크림 400ml 정도 필요한데 넉넉하게 500ml 정도 준비해요. 생크림보다는 휘핑크림이 더 좋아요. 초보자들은 생크림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 물론 식물성 말고 동물성으로 준비해야겠죠? 저는 그냥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는 휘핑크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놔요. 생크림은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거품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이제 시트를 만듭시다. 계란을 분리하고 중탕하고 가루가 덩어리지지 않게 빠르게 섞고 이런 과정은 전부 생략할 거예요. 우선 집에 오븐 있죠? 나한테는 데코 오븐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오븐을 준비했어요. 위지엘 오븐이라고 홈베이킹 처음 하신 분들이 사기에 많이 부담 없어서 많이 사시는데 이거 네이버 최저가로 29만 9천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거 절대 사지 마요. 분명 한두 번 쓰고 안 쓸 거야.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당근에 올리겠지?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개타는 거야. 1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당근에서 구매한 위지엘 오븐을 예열하는데 윗불 190에 아랫불 160으로 해요. 그리고 버터를 중탕시켜서 녹이고 1호 틀에 맞는 종이를 재단하고 마지막으로 레시피에 있는 전분과 물을 섞어요. 젓가락으로 골고루. 잘 안 섞이니까 1분만 천천히 저어줘요.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진짜로 시작합시다. 1000ml짜리 비커에 계란 150g을 넣고 버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투입해요. 그리고 아까 물과 섞은 전분도 같이 투입해요. 쌤, 밀가루랑 베이킹 파우더 채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그냥 투입해요. 덩어리지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 정도 액체향과 중력분이면 절대 덩어리지지 않아요. 그리고 핸드믹서를 넣고 돌려. 핸드믹서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이 휘퍼가 긴 게 좋아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 1000ml짜리 비커와 가정용 핸드믹서기는 사이즈가 기가 막히게 맞아요. 돈 줄 필요도 없어.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여줘. 기가 막히죠. 머랭이나 계란의 거품을 올려줄 때 넓은 볼을 이용하면 거품이 균일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되도록 좁은 볼을 이용해서 믹서의 움직임을 최소로 해야 균일하고 빠르게 거품이 올라옵니다. 쌤,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밀가루 채도 안 치고 계란 중탕도 안 하고 계란 분리도 안 하고 가루도 한 번에 다 넣고 여러분들이 공리법이나 변리법으로 제품을 만들면 거품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화제와 비커만 있으면 유화제가 거품을 최대한으로 올라올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비커의 눈금으로 정확하게 부피 증가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수가 없다는 거지. 계란의 신선도나 온도에 따라 거품이 올라오는 정도가 다른데 이 유화제를 넣으면 맥시멈까지 거품을 올릴 수 있다니까. 이제 부피가 이 정도 800ml 정도까지 올라오면 녹인 버터를 넣고 10초만 더 돌려주면 끝! 어때요? 참 쉽죠? 이제 반죽을 패닝하고 충족을 한번 준 후 오븐에 30분 구워주면 됩니다. 어때요? 예쁘죠? 시트는 하루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하지만 급하면 어쩔 수 없죠. 식혀서 바로 사용합시다. 시트가 식는 동안에 케이크를 만들 준비를 할 거예요. 시럽 뿌리기, 과일 세척 및 자르기, 생크림 올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자르기. 시럽은 물 3에 설탕 1의 비율로 설탕이 녹고 살균을 위해 90도 정도까지 끓일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차가운 물에 식혀주세요. 얼음이 없어서 냉동고에 있는 2년 된 홍시를 안 되겠네요. 홍시가 너무 커요. 하지만 저의 냉동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파당금도 있어요. 이 정도면 시럽이 빨리 식겠죠?
그리고 딸기와 블루베리를 세척해요. 딸기를 세척했더니 물이 엄청 더러워졌네요. 딸기 털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네. 너도 털이 빠지는구나. 나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 데코에 사용할 꼭지가 깨끗하고 무르지 않은 예쁜 딸기 두세 개를 따로 빼고 중간 사이즈의 딸기 열알 정도는 2등분과 4등분으로 잘라주고 못생기고 무른 딸기는 케이크 사이에 넣을 거니까 슬라이스 해줘요. 이제 휘핑크림 거품을 올릴 건데 휘핑크림을 올릴 때는 되도록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얼음을 사야겠네요. 이럴 거면 아까 살걸. 비커에 휘핑크림 500ml를 넣고 설탕을 15에서 20g 정도 넣어줘요. 연으로 바꾸면 좀 더 우유 맛이 강한 크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집에 있으면 오렌지 술을 좀만 넣어줘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술을 넣으면 케이크 맛이 10,000원어치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태로 만들면 10,000원에 팔 수 있어. 보통 가벼운 느낌의 생크림 케이크에는 상큼한 오렌지 리큐르를 넣는데 포엔트루나 트리플스에 구하기 쉽고 무거운 파운드 케이크처럼 헤비한 느낌의 케이크에는 럼같이 묵직한 술을 넣어요. 물론 개취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술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러면 꼭 소주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던데 한번 만들어봐. 참이슬 케이크, 처음처럼 케이크 괜찮은 것 같은데? 큰 볼에 얼음물을 준비하고 생크림 거품을 올립시다.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약 35% 지방의 휘핑크림은 오버런 100%까지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크림의 부피가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 함량과 동물성, 식물성 차이, 그리고 휘핑크림인지 생크림인지에 따라 다르니 생크림의 종류를 바꾸면 상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을 때 이 정도까지만 거품을 올려주세요. 너무 적게 올리면 작업성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올리면 퍼석한 느낌이 됩니다. 케이크의 맛이 60%는 이 생크림의 상태가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생크림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트를 재단합시다. 우선 종이를 제거하고 어렸을 때는 카스타르 종이 붙은 이거 진짜 많이 긁어 먹었는데 공감하시면 최소 30대? 이제 시트를 자를 건데 깔끔하게 잘라야 케이크가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우선 바닥 부분을 잘라내고 이 부분은 식감이 좋지 않아. 그런데 맛있어. 나만 그런가? 베이커리에서는 이렇게 생긴 케이크 재단 각봉을 사용해 슬라이스를 해주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약 1.2에서 1.5cm 정도의 두께의 책을 이용합니다. 이 책은 얇군요. 이 책이 좋겠어요. 시트를 자를 때는 되도록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잘라야 시트 내부가 깔끔하게 잘려요. 오늘은 3층짜리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얇게 해서 4층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케이크 만들 준비가 끝났네요. 본격적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봅시다. 케이크 시트에 식혀둔 시럽을 바를 건데 여기에도 술을 살짝 넣어줘요. 그리고 시트 양면에 시럽을 발라주는데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듯이 바르거나 분무기를 이용해서 도포해도 됩니다. 시럽은 최소한 한 면에 15g 이상 발라주세요. 케이크 맛의 30%는 이 시럽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혹시 집에 케이크를 만들면서 주방만 어지럽힌다고 엄마한테 혼났다면 다음에는 실습복 입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만들어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화를 났네. 좀 전문적으로 보이나? 그런 의미에서 장갑을 밖에 껴봅시다. 이제 돌림판 위에 시트를 올리고 꼭 센터를 맞춰요. 그리고 생크림을 샌드할 건데 스패츌라를 이용해도 되지만 초보자들은 그냥 짜주머니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50g 정도 올려줘요. 1.5cm 두께의 시트에는 이 정도 양의 생크림이 딱 좋아요. 끝이 살짝 모자라게 짜주고 그 위에 딸기를 막 올려. 블루베리는 많아서 그냥 올려봤어요. 블루베리를 넣으면 나중에 케이크를 자를 때 깨끗하게 잘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딸기만 넣으세요. 그리고 시트를 덮는데 꼭 센터는 잘 맞춰야 해요. 그리고 살짝 눌러주는데 이렇게 바깥쪽을 눌러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각진 케이크가 아닌 봉긋한 모양으로 나와요. 이걸로 케이크가 되는 거지. 케이크 시트는 꼭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조금 부족하게 샌딩했던 생크림이 적당히 눌려 나머지 부분을 채워줘요. 이제 다음 장도 같은 방법으로 샌딩해주고 본격적으로 케이크에 생크림으로 아이싱을 해줄 건데 보통 파티쉐들은 케이크의 윗면 아이싱을 스파츌라의 면을 이용해서 잔물결을 만들어 퍼뜨린 다음 스파츌라의 날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발라. 우리가 만들 케이크의 윗면은 생크림 아이싱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이싱이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케이크를 덮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생크림으로 케이크를 덮으면 생크림 아이싱, 초콜릿으로 케이크를 덮으면 초콜릿 아이싱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윗면 아이싱을
과일로 할 거예요. 과일로 전부 덮어버린다는 거지. 이딴 생크림은 과일을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발라버려. 처발. 그리고 이제 옆면 아이싱을 할 건데 옆면 역시 윗면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부질없어. 그냥 역시 짜조 머지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대충 발라. 생크림 도포를 완료하면 케이크를 케이크 받침에 옮겨주면 되는데 이게 힘들면 처음 생크림을 샌딩할 때부터 받침을 대고 샌딩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비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이 케이크에 띠지를 두를 건데 띠지 한쪽을 고정하고 이렇게 두르면 이것처럼 중간에 공기가 차서 지저분하게 되니까 한쪽을 고정하고 반대쪽을 밀어주면서 띠지를 돌려야 공기가 차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띠지는 이렇게 위쪽으로 여유있게 남는 게 좋아요. 우리는 윗면 아이싱을 딸기로 덮어버릴 거라 이 위쪽으로 올라온 띠지가 벽 역할을 해서 딸기가 흘러나오지 않게 해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윗면에 과일을 올려줄 건데 과일을 엄청 많이 올려줄 때는 예쁘게 만들겠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주면 오히려 더 어색해져요. 포인트로 올려줄 홀딸기 몇 개만 남겨주고 딸기하고 블루베리를 전부 대충 섞어준 다음 그냥 케이크 위에 무심하게 부어버려. 그리고 비어있는 곳에 과일을 채워주면 되는데 이때 작은 공간들은 블루베리나 딸기를 잘라서 채워 생크림이 안 보이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 꼭지가 있는 훌딸기나 반으로 자른 딸기를 이용해 마무리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꽉 차 보이게 되죠. 어때요? 쉽죠? 그런데 옆면도 생크림만 있어서 뭔가 부족해 보여요. 리본을 둘러서 비어 보이는 부분을 메꿔줘야겠어요. 옆면을 리본을 둘 때는 윗부분 케이크에 사용한 색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같은 색으로 선택해주면 어색하지 않아요. 나처럼 디자인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그 어떤 걸 하려고 새로운 걸 시도하면 망해. 기본도 못 가. 그래서 빨간색을 사용할 거예요. 어때요? 옆면도 조금 괜찮아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데코 스노우를 뿌릴 거예요. 여기서 데코 스노우는 녹지 않은 슈가 파우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크를 다 만들었는데 뭔가 이상해. 어색해. 이럴 때 데코 스노우를 뿌려주면 끝! 그냥 커버 되는 거지. 화장품으로 따지면 컨실러 같은 거야. 내 데코레이션의 잡티를 아무도 모르게 잡아준다니까? 아닌가? 컨실러 맞나? 파운데이션인가?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데코 스노우를 뿌려야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간 경우 색마다 명도, 채도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통일감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슈가 파우더를 뿌려주면 이 각기 다른 명도와 채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색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워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색이 아닌 한 가지 색으로 데코레이션을 했을 때예요. 이럴 때는 색의 명도와 채도는 같지만 전체적으로 단색이라 데코레이션의 입체감이 부족해요. 이럴 때 슈가 파우더를 뿌려주면 좀 더 깊이감을 살려줄 수 있어요. 보통 딸기만 가지고 데코를 하거나 초콜릿색만으로 데코를 한 케이크를 보면 대부분 슈가 파우더로 마무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깊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직접 파우더를 뿌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파우더를 엄청 뿌리면 달아. 너무 달아.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상에 맞는 토퍼만 꽂아주면 그냥 4만원짜리 케이크 되는 거지. 이제 이 케이크를 상자에 넣어서 냉장고에 하루 동안 숙성하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케이크는 상하기 직전에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김치 냄새 나는 김치 케이크가 될 수 있어. 오늘 수업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발소 베이커리 최쌤이었습니다.